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식재료가 있죠. 찌개에도 들어가고 나물을 무칠 때도 들어가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꼭 있어야 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것. 네, 바로 마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그 효능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 마늘이 정말 언제, 어떻게 먹어도 우리 몸에 보약이 되기만 하는 걸까요? 몸에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마늘을 잘못 드시고 계셨다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여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뇌세포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치매의 방아쇠를 당기는 끔찍한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은 마늘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차라리 안 먹는 것만도 못한 최악의 독이 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마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효능을 가졌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씹거나 으깰 때 코를 톡 쏘는 그 매운 향,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알리신을 포함한 마늘 속 유황 화합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즐겨 먹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정말 믿음이 가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바로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는다고 하잖아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압이 오르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요. 이게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의 시작인데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낮춰주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마늘 섭취가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주목해 볼 만한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몸속의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아프시죠? 이게 다 우리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여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관절염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하는 모든 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의료 연구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마늘의 이러한 항염증 효과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영양제 찾기 전에 우리 밥상 위 마늘부터 잘 챙겨 드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번째는 우리 몸의 방패,
바로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을 때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옛날 어른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을 구워 먹거나 꿀에 재워 먹었던 것이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효능인데요. 바로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끔찍한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쇠가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뇌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들으면 마늘은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끔찍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액 희석제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마늘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즉 마늘에도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마늘까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져서 지혈이 잘 안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위장약, 특히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벽을 자극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겨우 위산을 조절하고 예민해진 위를 달래놓았는데 여기에 자극적인 마늘이 다량으로 들어가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속쓰림이나 위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심하면 위궤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더라도 꼭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속에 마늘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에 좋다고 생마늘을 드시거나 흑마늘즙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를 혹사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위는 밤새 비어 있어서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여기에 강력한 자극 성분인 알리신이 바로 들어오면 위벽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피부를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마늘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간 질환이 있거나 간장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에 들어온 모든 음식과 약을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공장 역할을 하는데요. 마늘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마늘의 특정 성분들이 간에서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이 약을 분해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마늘 성분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마늘의 일부 성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간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마늘 섭취량에 대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까맣게 태운 마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기 구워 드실 때 마늘도 같이 구워서 많이 드시죠? 그런데 마늘을 너무 오래 구워서 갈색을 넘어 새까맣게 타버린 부분까지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예방하려고 먹는 마늘인데 잘못 구워서 태워 먹으면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을 내 돈 주고 사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마늘은 노릇노릇한 황금빛이 될 때까지만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궁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마늘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봐야겠죠. 이왕 먹는 거 우리 몸에 더 좋게 먹어야지요.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식사하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일부 비타민들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좋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다진 마늘과 올리브유를 섞거나 나물을 무칠 때 마늘과 함께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주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돼지고기에는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B1은 아쉽게도 몸의 흡수도 잘 안 되고 금방 배출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이 비타민 B1과 딱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신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원래의 비타민 B1보다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나 높고 우리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피로회복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앞으로 돼지고기 드실 땐 마늘을 꼭 넉넉하게 곁들여 드세요. 세 번째 짝꿍은 생강입니다. 마늘과 생강은 둘 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효과가 시너지를 내서 손발이 차거나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아주 좋습니다.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탁월한 조합이죠.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고 차를 끓여 드시거나 요리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다져서 사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라이코펜 역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와 마늘 그리고 올리브유를 함께 넣고 끓여서 파스타 소스를 만들거나 수프를 끓여 드시면 마늘의 알리신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모두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한 집안의 형제 같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유황 화합물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요리하면 서로의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된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이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즉 마늘이 장내 유익균들이 더 잘 자라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환상의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7번째는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콜린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마늘을 곁들이면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치매 예방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달걀찜이나 달걀말이를 할 때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우리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짝꿍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혈행을 개선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는 건 유명하죠. 마늘 역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선을 조리거나 구울 때 마늘을 듬뿍 넣어서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고 맛도 살리면서 우리 몸의 피를 아주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늘의 효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순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늘은 다져서 10분, 불에는 가장 나중에.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 조직이 파괴될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만나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통으로 요리하는 것보다 다지거나 으깨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지거나 으깬 후에 바로 뜨거운 불에 넣지 말고 상온에서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찌개를 끓일 때는 다른 재료를 먼저 다 익힌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마늘을 넣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비법입니다. 신선한 마늘을 고르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늘을 고를 때는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만졌을 때 아주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쪽과 쪽 사이의 골이 선명하고 껍질은 얇고 잘 마른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마늘에서 초록색 싹이 나고 있다면 그건 오래되었다는 신호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습기에 아주 약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피거나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깐 마늘의 경우에는 다진 후에 비닐팩이나 얼음틀에 얇게 펴서 냉동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기 편하고 영양소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마늘은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나 음식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빈속에 먹지는 않는지, 너무 태워서 먹지는 않는지를 꼭 주의해야만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알려드린 올리브유, 돼지고기, 토마토 등 푸른 생선 같은 최고의 짝꿍들과 함께 드셔서 건강 효과를 2배, 3배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혜와 노후 채널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로지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시도록 돕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으로 마늘 요리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